네. 아, 예,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 가까이 해야 되나? 뭐, 괜찮나?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다행이네. 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세팅을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했는데 미처 점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라이브 아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했어요. 어쨌든 시작했고, 모두 얼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서 유튜브는 진행 안 하고 인스타그램으로만 진행을 되니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아트토크의 주제는 지금 전시 중인 영원한 순간, 영원한 순간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격기의 사람들, 회장님이 계시네요. 네, 회장님. 네. 모임의 소개와 이번 전시의 내용 그리고 과정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비움 갤러리 저희 관장님 덕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단체전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프랑스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한인 작가들이 모여있는 협회 벽지의 사람들 멤버들입니다. 저 회장님이고 제가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 우리 정인 작가가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다 미술 공부를 하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전시 이제 영원한 순간은 시간을 주제로 각 작가들이 어떻게 사유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이긴 하네.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댓글 확인도 실시간 가능하고요. 네. 지금 특이하게 인스타그램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는 낮춰야 되겠네요. 울림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전시 작가님의 자기소개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정희 작가님 부탁드려요. 정희 작가님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벽 뒤의 사람들에서 설치와 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예. 박수를 기다리는 예. 아니. 이게 좀 반응이 이게 인터넷 때문에 느린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 전시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비움 갤러리 관장님과 또한 진행을 총괄한 은영 작가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승화 작가님, 그리고 함께 참여한 예술 작가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와주신 지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벽뒤의 사람들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저는 이제 조각을 설치를 좀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제 거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하루는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버린, 예, 프랑스에서. 프랑스 할아버지를 만나요. 예, 프랑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버리는 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30년 넘게 일을 한 사무실에 있는 그 밑에, 식탁 밑에 보통 판유리를 하나 깔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버리신다라고 하는데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 길거리에서 한 3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랑.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내가 원래 작업을 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전시 때 그 유리 조각가 그리고 이제 제가 회화를 동시에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 그 회화 작업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정희 작가님 작업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비움 갤러리 계정에도 들어가면 정희 작가의 그 유리 조각 작품 볼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할아버지가 버린 유리 판 조각을 가지고 그 부처를 연마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보시는 분들은 되게 통유리를 깎아서 만들었나 하면서 되게 좀 신기하게 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유리 예. 이용해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분의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그거를 정희 작가의 관점으로 이제 연마를 해서 이렇게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그 주제랑 정말 잘 부합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게 판유리라는 걸 듣지 않았으면은 저도 진짜 통유리로 알고 있었어요. 예. 잘 제가, 깎다. 어떻게 저렇게 complex까지 했냐 예. 신기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승화 작가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덕질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치 미술작가 최승환입니다. 말이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에서 레지던시를 잠시 했을 당시에 이제 제작을 하게 된 작업이고요.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울산에 가면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안각화가 있어요. 방구대 안각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주면 대공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제로 되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가서 찾아가서 봤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게 망원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시절에 있었던 고안각화를 볼 수가 있었고 폭이 3m, 폭이 10, 높이가 이제 3m 정도 되는 그런 안각화를 실제로 봤을 때 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전시 개인전에서 좀 화살표라는 기호에 대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호에 대한 관심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남겨놓은 흔적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모티콘이나 아이콘과 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조금 접목해서 하면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앞에 보면 천이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되게 다양한 색깔의 이런 돌멩이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그런 아날로그적인 기법을 제가 가지고 와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새겨 넣는다면 어쩌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안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네. 페인팅은 이제 제가 그때 실제로 봤던 안각화의 어떤 표면 같은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상하면서 했던 좀 러프하게 했던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얘기 듣고 궁금해서 울산 가보려고요. 네, 실제로 저도 처음 봤거든요. 교과서에 맨날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조금 굉장히 달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언어나 음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는데도 자기들의 뭐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새기고 싶은 그런 마음, 기록하고 싶은 우리는 지금 문자로 다 새기고 있잖아요. 후손들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미러 진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작업을 조금 보면 국보를 보면서 제 작업을 조금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울산 방대가 네. 어느 시기에 형성된? 그때는 선사시대. 네. 그래서 그 앞에 그 방구대 암각화를 보기 전에 크게 암각화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앞에. 그거를 한번 보시고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선사시대 생활상과 현대 생활상과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나 느낀점이 있나요? 뭐 이제 그때 사람들이 새긴 거는 거기 보면 100여 종의 그냥 동물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동물들을 새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새긴 거는 보시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는 이모티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년대에 사셨던 분, 물론 지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걸 갖다 놓으면 이해를 못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썼구나 알 수 있고, 저기 보면은 조금 뭐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것도 제가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좀 노스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에 맞춰서 조금 알 수 있는, 딱 보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예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가 아소시아시옹 벽 뒤에 사람들의 6명의 작가님이 계신데요. 그 중에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백예슬 작가입니다. 네, 저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관장님 뒤에 있는 3개의 파란색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 작업에다가 소금꽃을 피웠어요. 그게 제가 2018년에 까마하그라는 고흐가 다녀간 아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프랑스 처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막 잘 지내다가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막 나온 시절이었어가지고 근데 되게 좀 힘들고 내가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을 시기인데 그때 좀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소금꽃을 보면서 좀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금꽃이 저에게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서 그 물방울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게 제 그 몸과 이제 옷에 닿아가지고 소금꽃이라는 되게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오브제로 이제 저한테는 변신으로 느껴졌는데 변신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뭔가 그냥 하찮아 보이는 어떤 물방울처럼 조국과 나의 가족의 품에서 튀어올라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서 붙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렇게 반짝거리는 소금꽃을 보게 되어서 저의 방향성을 이제 한번 마음을 다짐을 하게 되고 이제 희망을 느끼게 되어서 그렇게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드 작가님 작업은 저희 전시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하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작품 사신 분이 저희 갤러리에 작품 반출하러 왔다가 네, 작품 반출하러 왔다가 작품 보고 꽤 마음에 들어서 한참 보시다가 망설이다가 소장하게 되죠. 홀린데 그분이 쓰신 게 홀린듯이 그래서 이제 작품은 다 때와 임자가 있다. 말을 절실하게 또 한번 느낀 케이스인데 이제 작품 다 때가 있어요. 네, 임자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네. 저도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최은영 작가입니다. 주로 이제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설치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페인팅이나 영상이나 뭐 사진 이런 매체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는 이제 두 개의 설치 작업과 이제 하나의 디지털 이미지 작업, 렌티큘러 작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각을 주제로 함께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모아서 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좀 기업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특히나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회상하면서 다른 공간에 있고 비록 볼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시간성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일부 어떤 그런 기업이 떠올리는 단편들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요소들로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설치에도 그런 일부분의 모습이 실제로 보여지지만 그게 전체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뭐 거울을 이용한다든지 뭐 거울 내부에 조명을 설치해서 그게 더 무한하게 확장된, 현실에는 되게 좁은 공간이지만 무한하게 확장된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렌티큘러 작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미지가 한 걸음 한 걸음 뜰 때마다 이제 계속 바뀌거든요. 이것도 이 공간 안에서 이지만 내가 이제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어떤 그 순간을 회상할 때 이곳과 저곳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그 렌티큘러에 좀 프랑스어로 적혀 있긴 한데 보드라 그다음에 엉드사라는 단어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 그다음에 저 너머 이거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걸음걸음마다 차원을 넘나든다라는 의미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뭐 특이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초반에 받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희 작가님 유리 작업 어떻게 하는지 아까 그 재료에 대한 문의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판유리라고 설명해드리면 되게 놀라셨어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유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기법인지도 좀 궁금해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유리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저렇게 말끔하게 정말 하나처럼 보이게 연마를 한, 이거는 뭐 저는 기술이 좋으신 거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영화 속에서 많이 보는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찍 하면서 무슨 소리 나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공 다이아몬드, 예, 인공 다이아몬드로 되게 작은 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판유리 위에 그 유리칼을 이렇게 촉촉촉 해가지고, 지금 제가 유리칼이 저쪽에 있는데 하여튼 기름을 바른 다음 한번 쓱 하고 톡 하면 과자가 쪼개지듯이 팍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똑 잘라져요. 그래서 말끔하게요? 예, 말끔하게 잘라지는데 대신에 잘라진 이 단면이 되게 날카롭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자르고 싶은 사이즈를 미리 재단을 해서 그 판유리들을 다 자른 다음에 이제 표면을 한번 닦고, 그 다음 이제 저는 유리 하시는 분들이 접착제를 많이 쓰는 게 에폭시하고 UV 본드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에폭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에폭시를 그 판유리 위에 부어서 이제 기포를 빼고 다음 판유리 하고 또 기포를 빼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린 다음에 하루 정도가 지나면 굳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는 건데, 조각을 할 때는 인그레이밍이라고 해서 저희 그라인더라는 어떤 기계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연마하는 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깎아내면은 저렇게 이제 형태를 미리 제가 잡아놓고 깎으면 되는 작업이에요. 예. 그리고 접착이 진짜 접착면이 잘 안 보여요. 예, 그거는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예, 기술이다.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운이 좋게 잘 나올 뿐이에요. 예. 그 예술 작가님 작업은 실제 바다 소금이냐 이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그거에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시판 그런 소금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작했던 작업이어가지고, 어떤 소금인지 이게 뭐 어디다가 쓰는 건지, 그때 요리도 잘 못했을 때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다가 쓰는 소금인지 이런 것도 잘 몰랐을 때인데, 교수님한테 그 작업을 처음 보여줬을 때 교수님께서 어떤 소금을 쓰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브랜드 그냥 보여주면서 나 이거 쓴다고 그랬더니 너 이거 알고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어떤 걸?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까마그 그 바다에서 온 소금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원산지를 봐라 이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정말 까마하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까마하그가 원래도 소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금이랑 쌀이랑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우연히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판 소금을 쓴다. 결론 내리가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소금 물을 이용해서 결정을 만드는 거죠? 네,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제가 유치원인가 초등학생 때 소금과 설탕으로 결정을 만드는 그런 과학 실험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실에 이제 매달아가지고 조그맣게, 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결정이 맺혀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예쁘게 네모나고 뭐 육각형으로 이렇게 잘 피는지 그런 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막 따뜻한 물에도 해보고 미지근한 물에도 해보고 차가운 물에도 해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따뜻한 물에 해야지 조금 더 예쁘게 잘 다양하게 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하 작가님도 저거 다들 찍어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제 친구도 보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손으로 다 팠어. 이랬더니 거짓말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진짜인데 그러니까 되게 놀라시긴 해요. 네, 진짜 하나하나 다 손으로 정말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 생각하면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팠습니다. 교과로 만들면. 네, 그렇죠. 잘 안 파지죠, 돌이랑. 엄청 안 파죠. 왜냐면 이제 보면은 돌마다 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조금 쉽게 파지는 애도 있는데 어떤 건 정말 엄청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하다가 좀 깨지는 경우도 좀 많고. 오래 걸려서. 일부러라도 잘 파지는 돌만 골라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색감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조금 비주얼적인 느낌도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돌을 조금 색깔을 좀 셀렉하면서 예쁘고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좀 계속 골라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 CD 쪽에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뭐 아무래도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돌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제 여건이 조금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쭉 계속 할 생각으로 그때 울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돌을 좀 지고 왔어요. 엄청 많이. 네, 좀 이렇게 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 생각이. 그 안에 있는 이미지 선택이 꽤 고민이 되고 힘들 텐데. 맞아요. 좀 이미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조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좀 유행하는 느낌의 이미지들을 많이 제가 고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약간 돌들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잘 맞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저 눈 같은 경우도 딱 거기에 맞는 느낌으로 느낌의. 딱 선택을 하고 좀 그렇게 의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연적으로 좀 쭉 할 원래 생각이 목표 말 안 해요. 100개라면. 100개
된다면 왜 말을 네, 안 하지? 말을 하면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치. 잠시 아끼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많이 어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목표는 그 정도. 다른 작업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같이 하면 되지. 네, 계속 이어나가요. 어쨌든 작업이 딱 100개까지 만들고 넘버를 해가지고 딱 그 이상은 만들지 않을 생각이에요. 100개까지. 액션가 100번이네요. 네, 딱 100개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 된 적은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아직 전시를 그때 울산 레지던시 이제 결과전으로 하고 나서는 네.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네. 근데 문의했던 분 계시다. 문의했던 분 있는데,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100개를 채우고 나서 얘네가 이제 완성체가 되고 나서 어떤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이제 다 해놓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문의가 들어도 일단 판매 안 하고 계세요. 네네네. 내년 아트페어 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100개가 안 나와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파이팅! 그때는 이제 100개가 안 돼도 판매하는 걸로. 아니죠, 100개 해야 100개까지 100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네. 그 밑에 의자, 의자, 네, 아니 의자 저기 있어요. 의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영 작가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뭐죠? 뭘까요? 뭐죠? 둥근 형태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네, 제가 그런 볼 형태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이제 좀 작업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제가 만든 오브제 그 형태들은 처음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주해서 촬영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 구슬들이 깨어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볼의 형태 그리고 어쨌든 뭐 어떤 시작과 끝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그런 단편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저는 처음과 시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의 형태도 처음과 이제 시작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계속 거듭하면서 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작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당장 내가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뭐 일부는 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람에 따라서 뭐 구름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뭐 별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습이 흩어져서 다른 무언가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약간 과학적인 생각으로 좀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원자의 모습으로 그게 계속 형태만 바꾸고 그대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시면은 근데 또 질문 중간중간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네. 보고 답변을 해드리죠. 작가님도 뭐 혹시라도 이건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프랑스에서의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근데 사실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닐 테고 그리고 그 단체들의 활동이 얼마나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 어떻게 비교할 점이라든가 뭐 이상향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도 함께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초반에 그 대략적인 거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제 다른 작가분들이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같은 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시를 하면서 마주칠 수도 있고 같은 학교 나온 예슬 작가님하고 저는 이제 같은 학교 그리고 그 정희 작가님하고는 또 석사가 같은 학교였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한인들끼리 더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의 작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금 모인 친구들 말고도 더 많은 작가분들 많이 보죠.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좀 결이 많은 부분이 있구나 라는 주머니 아니에요? 네, 주머니.
배경음악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뭔가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같이 뭔가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또 단체전도 해보고 또 우리끼리 전시 만들어도 해보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여서 의사일차 하면 더 뭔가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네. 가입의 가입 조건?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비교를 하자면 한국보다는 협회를 만드는 그 제한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협회를 만들려면 뭐 회원수 몇 명 이상, 네. 뭐 그 지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뭔가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 사실 프랑스는 한 명, 두 명? 한 명에서 두 명부터. 두 명부터 협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냥 바로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시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협회 활동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허가 내주는 게 한국보다는 쉬워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어떤 협회가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뭐 지원금 같은 것도 신청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한국보다는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들도 굉장히 많고 활동이 되게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좀 추구하는 건 소수 정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친구들끼리 만나서 만드는 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같은 결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뭔가 전시를 같이 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또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또 뭐 협회 들어오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잘 받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시려고 명예훼손.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열심히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요. 네, 주세요. 아, 네. 그럼 뭐 지원금 받거나 이런 것도 워낙 굉장히 쉽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예산 뭐 얼마 이상 아니면 얼마 이하 약간 그 금액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에 맞춰서 제한을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했던 뭔가 이력이 많아야 좀 더 잘 뽑히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 규모 상관없이 진짜 뭐 두 명이서 하는 거면 지원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많은 공간과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좀 그거에 대한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디서 잠깐 글을 봤는데 지원 사업과 예술은 별개다라고 하는 글을 본 것 같아요. 네. 국내는 특히나 그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원 사업으로 예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을 위한 예술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 그 지원 사업이 예술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나 뭐 사업을 위한 뭐 예술을 빌려서 사업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지금 댓글 읽어볼 수가 없어요. 네. 네네. 죄송해요. 프랑스에서 그런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예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들 하니까. 정희 작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일단, 예, 회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하시긴 했는데, 일단 프랑스 협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많은 걸 가입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는 영국이랑 이제 프랑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벨기에 협회에 가입돼 있었는데, 관장님, 미술과 협회죠. 예, 그리고 한 개는 그냥 완전 우리 현대미술 관련된 벨기에 또 협회 하나 가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일명 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제가 여기서 경험한 거는 그렇게
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한 협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약간 순수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가분들이 모여서 예, 협회 활동을 하지 그런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개인이 공모전이라든지 뭐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해요. 그쵸. 좀 성격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네.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는데 네네. 국내에서는 워낙 그런 서류 작업이라든가 형식적인 게 너무 많이 치우쳐서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네. 네. 저희도 사실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한국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처음 단체전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네. 하고 하니까. 국내에는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학회에 대한 협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지원 사업 공모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서류 작업이 주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은 엄청 잘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죠. 아무래도 작가님들 저 또한 그렇고 그런 서류 작업이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팀에 있으면 아주 좋다는. 네. 회장님이 엄청 잘합니다. 믿고 갑니다. 네. 100개 하세요. 민주적으로 100개 하시면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든든합니다. 네. 저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들하고 또 이제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 작업에 서명 잘 안 하잖아요. 작품에. 네, 근데 관장님이 음. 보니까 여기 설치된 모든 작품들이 지금 서명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게 프랑스 스타일이냐.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작품에 어우러지게 보이면 작품 위에 서명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뒤에다 서명을 하기도 하고 전시 때는 그냥 하지만 어쨌든 판매할 때는 그 서명과 그 인증서가 같이 보내지니까 그때 서명을 하기도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스타일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서명이 좀 작업을 해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 작업들은 다 이렇게 네. 특히 회화에는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이렇게 작업이랑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대부분 하게 되면 선택을 하려면 작업 뒷면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끝나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앉으셔도 안 되고 네.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또 있고 여기가 또 있어서 네. 그런 거는 근데 생각 정말 못했는데 서명에 대한 네. 아니 제가 그 갤러리 한지 얼마 안 됐지만은 처음부터 그 서명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전시를 많이 했으니까 사진 다 서명하잖아요. 밑에다가든 뭐 하고 최근에 보증서 문제도 그 이후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서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작가님은 서명을 엄청 잘해요. 그런 분도 있고 맞아요. 네, 앞뒤로 많이 내 거라고 티가 나서 엄청 잘하세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예 서명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되면 하지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컬렉터가 작품을 살 때 서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 산다. 또 서명은 작가의 그런 내공, 뭐 이력 그런 걸 보여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이덴티티. 서명이 그렇다면은 굉장히 내공이 느껴지잖아요. 대충 하면은 내공이 없어 보이고
좀 더 나이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서명 있고 없고의 그런 라벨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작업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작업에 어울리느냐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충격적인 게 전부 다 서명이 없어서 어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서명이 없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고. 근데 일단은 사실 설치 작업에는 서명을 넣기가 너무 일단 힘들고요. 그렇죠. 평문 작업은 이제 판매할 때 그래도 서명을 해서 드리니까. 근데 사실 뒤에 안 제 보이는 프랑스도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서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실 교수님들끼리도 좀 나뉘었어요. 심지어 액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캔버스 옆면도 칠해야 되는지 안 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좀 들었었던 생각이,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막 많이 전시를 해본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프랑스에 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규격화를 시키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프레임을 더 비해서는 많이 넣어서 네, 프랑스가 너무도 자유롭고. 그래서 프랑스는 그러니까 막 서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작가의 선택이고 자유고, 안 해도 이건 작품, 해도 이건 작품, 이건 작품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러는데, 한국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좀 다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요구하는 형성되는 것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규격화를 하려고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짜여진 걸 좋아하고, 규격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통일하는 걸 좋아하고. 여기서 또 짧게 저희 옆에 얘기하자면 저희는 그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외면이 옆에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사인 같은 경우 당연히 사인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액자 부분도 당연히 액자는 해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고 깨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작업은 아니지만 저도 그 이전 페인팅 작업 했을 때 이제 전시를 했었잖아요. 제가 관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이. 근데 그 프레임을 꼭 씌워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럴 땐 그냥 저도 프레임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제가 페인팅하는 그 작업의 아이디어 자체가 프레임이 없어야지 그걸 아예 저는 지붕을 없애는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 작업이니까, 그게 막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의미로 페인팅을 하는 건데, 거기다 프레임을 하니까 제 의도랑 약간 벗어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였으면 그냥 그런 거, 이건 내 의도가 아니다 하고서 안 하고 거기에 걸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바뀐 거는 그래도 저도 약간의 타협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좀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보여지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수준에 규정과 그런 거. 규격화된 네, 거죠. 규격화된 것.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깔끔하기도 해요. 가끔 보면 저도 이 작업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느낌의 작업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작업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규격화된 것을 요구하시는 갤러리나 아니면 컬렉터분들 보면은 큰데 잘 사는데. 근데 그냥 또 작가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으면 없어도 오히려 요구를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유명해져야 되는 거야.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네. 저희가 잘해야 되는. 네. 그냥 누가 주도권을 잡는 자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권지용이 지나갈 때 명찰 안 하잖아요. GD가. 그렇지. 그냥, 아까 아까 승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이 부분에서는 뭐 이야기를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거기다 사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종이라는 데에다가 프린트해서 작품 인증서에 니들이 사인을 하면 되는데 굳이 작업에다가 왜 사인을 하지? 라는 건데 또 공교롭게 저희가 재밌게도 4명 다 사인이 없다고 하니 저도 좀 재밌긴 하네요. 근데 그냥 작업에 담겨 있으면 예. 그냥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맞아요. 아, 네. 우리는 그거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생각을 네. 못했어요. 뭐가 됐든 내 작업인데 왜 이게 있었거든요, 사실. 사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아, 네네.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네. 재밌었어. 재밌는 아니 뭐 각자 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경험치가 다르고 뭐 정도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일단 유명해지죠. 유명해지기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좀 타협을 해서 네, 많이 그 알려지고 나갈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부분은 시작을 그렇게 비움 갤러리와 함께. 못 들었어요. 시작을 그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원장님 앞에. 아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잘 팔려면은 액자가 이쁘면 잘 팔린다고 액자를 신경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취향의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작가의 의도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작가 입장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일단 유명해져야죠 뭐.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 이전 작업들은 정말 다 설치거든요. 이거는 판매가 될 수 있는 타입의 그런 대형 미술관에서 근데 정말 그런데 아니고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작업들이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하면서 이거는 조금 좀 막시험비즈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상업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 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작업은 액자가 없었거든요. 액자가 없이 그냥 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던 작업인데 저도 아무래도 보존에 좀 생각을 하잖아요. 작업을 계속 보존하기에는 좀 저런 프레임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랑도 좀 맞아서 좀 이번에는 좀 작업을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은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규격화되는 게 좀 더 괜찮으면 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되게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데 벌써 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벌써 한 시간 됐어요. 그래서 관람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좀 아쉽지만 그리고 네 마무리하면서 네.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전시하게 됐는지 네 전시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관장님이 감사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네. 제가 덕석 잡았죠. 일단, 빈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팔로워가 얼마나 제일 많은 순서대로 하고 수익별로 쭉 정리한 걸 갖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국내에서 유명한 그 유튜버들이 다 해외를 타겟으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1000만, 2000만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 해외 팔로워들이 있고 해외를 만드는데 해외 시장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국내에 이런 규격화된 거나 이제 좀 정해진 것 말고도 그렇게 따지자면 나라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따라가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그러니까 개성대로 잘 살려서 어디 가서 보더라도 좋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도 이 해외에 대한 관심이 아직
미약하지만은 좀 있어서 특히 호감이라는 게 프랑스가 호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한테 오세요. 갤러리 문턱이 낮은 것 같고 좀 뭔가 자유로운 것 같고 조금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호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네. 중간에 사고가 좀 있었지만 네, 일단 잘 된 것 같고 전시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20일까지니까 감사합니다. 구경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20일까지입니다. 네, 인사 마칠게요. 시간이 힘들었겠다. 애교. 어머.